그랄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세계 최고의 여행기 열하일기를 봅니다. 어제는 7월 2일 일기였어요. 오늘은 7월 3일 그 다음날 일기입니다. 7월 2일 무인일 일기였고 오늘은 김요일. 새벽에 큰 비가 내리다. 어제도 새벽에 큰 비가 내렸다고 했고 오후 늦게 갰다고 했는데 오늘은 또 새벽에 큰 비가 내리다. 아침 이후로 쾌청하다. 이렇게 날씨를 적었습니다. 1780년 7월 3일 열하일기입니다. 박지원, 연암 박지원의 간밤에 다시 내리기 시작한 큰 비가 오늘 새벽까지 이어져서 또 하루 머무르게 되었다. 지금 강을 건너서 가야 되는데 비가 와서 물이 불어서 못 가는 거예요. 6개월여에 걸친 열하 쪽에 사신으로 갔던 일기.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장맛비가 깨끗이 개고 햇살과 바람이 스며든다. 날씨가 쾌청한 걸 보니 낮에는 무더울 듯 싶다. 땅에 가득 떨어졌던 석류꽃은 흙과 뒤섞여 붉은 빛에 진흙이 되었다. 이렇게 아주 묘사를 참 재밌게 잘하네요. 수국은 이슬에 함초롬하게 옥잠하는 눈덩이 같은 꽃송이를 쳐들었다. 문 앞에서 퉁소, 피리, 징 등의 소리가 났다. 급히 나가보니 결혼 행렬이 지나간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이에요. 결혼 행렬. 채색된 사초롱, 6쌍 푸른 일산, 한 쌍, 붉은 일산, 한 쌍, 퉁소 한 쌍, 날라리 한 쌍, 피리 한 쌍, 징 한 쌍이 둘러싼 가운데, 한 쌍이란 두 개씩이라는 얘기겠죠. 그런 가운데 푸른 가마 한 채를 가마꾼 넷이 메고 간다. 사면에 유리를 끼워서 창을 냈고 네 귀퉁이에는 색실로 짠 휘장을 드리웠다. 가마 허리로는 통나무를 받쳐서 푸른 밧줄로 가로묶고 그 통나무 앞뒤로 다시 짧은 막대를 정가운데로 가로질렀다. 그 양쪽 끝을 네 사람이 어깨에 들쳐 메웠다. 8개의 발이 한 줄로 발을 맞추며 가니 흔들거리거나 출렁거리지 않고 허공에 떠서 가는 셈이다. 정말 절묘한 방식이다. 가마 뒤에 수레 2채가 따라간다. 모두 검은 배로 방처럼 휘장을 쳤는데 나귀 한 마리로 끌고 간다. 한 수레에는 늙은 노파 2명을 태웠다. 하나같이 못생겼건만 다들 얼굴을 요란하게 꾸몄다. 정수리 부부는 머리카락이 다 벗겨져서 바가지를 엎어놓은 듯 불그레하게 빛난다. 머리 뒤에는 조그맣게 쪽을 찌고 꽃을 가득 꽂았다. 양쪽 귀에는 귀고리를 달았고 검은 웃옷에 누런 치마를 입었다. 또 한 수레에는 젊은 여인 3사람을 태웠다. 붉은빛 또는 푸른빛 바지를 입었을 뿐 치마를 두르지는 않았다. 그중 한 소녀는 제법 예쁘다. 노파들은 신부단장을 거드는 이와 유모이고 소녀들은 몸종일 것이다. 말탄군사 30여 명이 빽빽하게 둘러싼 속에 뚱뚱한 사내 하나가 앉아있다. 턱 밑으로 검은 수염이 제멋대로 나있다. 구조 망포를 걸쳐 입고 황금 안장을 얹은 흰 말에 은동자를 지그시 디디며 얼굴 가득 웃음을 머금었다. 뒤에 따라오는 3대의 수레에는 옷상자가 가득하다. 주인에게 물었다. 이 동네에도 수제나 훈장이 계시는지요? 이런 시골 구석에 무슨 학구 선생이 있겠습니까마는 지난해 가을 우연히 수제 한 분이 세관을 따라 서울 북경에서 오셨더랬지요. 그 도중에 이질에 걸려 일행과 떨어져 여기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온 힘을 기울여 치료를 해드렸더니 봄이 되자 쾌차하시게 되었습죠. 그 선생님은 문장도 뛰어날 뿐더러 만주글도 쓰실 줄 아시지요. 계속 이곳에 머물면서 글방을 내고 이곳 아이들을 성심껏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병 치료를 해준 은혜를 갚으시겠다는 거지요. 지금도 저 관제묘에 계십니다. 수고스럽겠지만
저를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바로 손을 들어 관제묘를 가리킨다. 저기 지붕이 높다랗게 솟은 큰 사당집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 선생의 성함은 어찌 되는지요? 이 마을에서는 다들 부선생이라 부른답니다. 부선생의 연세는 얼마나 되었소? 나으리께서 친히 가셔서 물어보십시오. 말을 마친 주인은 방 안으로 들어가서 붉은 종이 수십 장을 들고 나와 펼쳐 보이며 말한다. 이게 부선생님께서 친히 써주신 글씨입니다. 붉은 종이에 왼쪽으로 가늘게 글씨를 썼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무 어른 존전에 아뢰입니다. 모년 모월 모일에 어른께서 왕림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주인은 한 장을 더 내놓는다. 이건 제 아우가 지난 봄에 사위를 볼 때 써주신 청첩장입니다. 보아하니 겨우 글자 모양을 이룬 정도다. 다만 수십 장에 이르는 분량인데도 글자 모양이 크지도 작지도 않다. 구슬을 실에 꿰어 놓은 듯 목판으로 글자를 인쇄해 놓은 듯 똑같은 모양이다. 혹시 그 수제가 부정공 후손이 아닐까 싶었다. 부정공은 송나라 인종 때 정치가였던 그 부필이 부정공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 후손인 것 같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시대를 불러 함께 관제묘를 찾아갔다. 묘당 안은 고요하여 인적이 없다. 주변을 돌아보면서 구경을 하는데 오른쪽 곁방에서 아이의 글 읽는 소리가 들린다. 조금 있으니 한 아이가 문을 열고 목을 빼어 한번 살피더니 이내 뛰어나와 돌아보지도 않고 가버린다. 나는 그 아이를 따라가 물었다. 훈장님은 어디 계시냐? 무슨 말씀이세요? 부선생님 말씀이야. 아이는 듣는 척도 않고 입속으로 중얼중얼하더니 소매를 펄럭이며 가버린다. 아마 이 안에 계시겠지? 시대에게 말을 건네면서 곧장 오른편 곁방으로 가서 문을 열어보았다. 빈 의자 4-5개만 놓여있을 뿐 사람 자취가 전혀 없다. 문을 닫고 막 몸을 돌리려는데 아까 그 아이가 어떤 노인을 데리고 온다. 아마도 부선생인 듯 싶다. 때마침 이웃에 마실을 갔는데 아이가 황망히 달려가서 손님이 왔다 하여 돌아온 모양이다. 모양새를 보니 문사로서의 고아함이라고는 전혀 없다. 그의 앞으로 가서 깎듯이 읍을 하자 순간 노인은 갑자기 내 허리를 껴안고 힘껏 들었다 놓더니 다시 내 손을 잡고 흔들면서 얼굴 가득 웃음을 짓는다. 처음엔 황당하다가 이내 불쾌해졌다. 당신이 부공이시오? 어른께서 죄성을 어찌하십니까? 선생의 명성을 들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명성이 어찌나 높은지 귀에 우레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요. 어르신 성함은 무엇인지요? 내가 먼저 성명을 써서 보이자 그도 역시 써 보인다. 이름은 부도삼격이요. 호는 송제, 자는 덕제라 한다. 삼격이란 무엇인지요? 제 이름입니다. 고향은 어디고 관양은 어디신지요? 저는 만주 양남기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노인이 내게 물었다. 어르신께서는 이번 행차에 의당 명가하시겠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황제께 없어 의당 어르신을 불러보시겠지요? 황제께서 만일 접견해 주신다면 노인 얘기를 잘 여쭈어서 작은 벼슬이라도 얻도록 해보겠소.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그 언덕이야 어찌 다 갚겠습니까? 물에 막혀서 이곳에 머무른 지가 벌써 여러 날입니다. 하루가 어찌나 긴지 소일하기가 정말 힘드네요. 볼만한 책이 있으면 며칠만 빌려주실 수 없겠소? 없어요. 전에 연경이 있을 때 제 아버님 절공께서 명성당이라고는 하는 판각수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책 목록이 마침 행장 속에 들어있는데 그냥 소일 삼아 보시겠다면 빌려드리지요. 그러나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잠시 돌아가셔서 진짜 환약과 조선 부채 중 좋은 걸 골라서 답례로 주신다면 고마운 뜻을 길이 간직하겠습니다. 그때 책 목록을 빌려드려도 늦지 않겠군요. 그의 생김새와 말투를 보자니 뜻이 비루하고 용렬하여 더불어 말을 섞을 위인이 못되었다. 오래 앉아 있을 수도 없어 곧바로 하직하고 일어섰다. 분호인이 문 밖까지 나와 읍을 하며 전송한다. 조선의 명주를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대답도 하지 않고 돌아왔다. 정사가 걱정스레 말을 던진다. 볼만한 게 있던가? 더위 먹지 않게 조심하게. 아까 늙은 훈장 하나를 만났는데 만주놈인데다 하도 천박해서 더불어 이야기할 거리도 못 됩니다. 책 목록을 빌려준다며 청심환이란 부채를 요구하지 뭡니까? 껄껄껄. 그렇게도 원하는데 그깟 청심환 한 개 부채 한 자루를 아껴서 뭐 하겠는가? 내 보기엔 책 목록을 빌려다 보는 것도 괜찮을 듯 싶은데 그도 그럴듯하여 결국 시대를 시켜서 청심환 한 개와 어두선 가운데 목 아래 부분이 물고기 머리 모양을 한 부채 한 자루를 보냈다. 시대가 몇 장 되지도 않는 손바닥만한 책 한 권을 들고 금세 돌아온다. 그나마 대부분 빈 종이었고 적혀 있는 것도 모두 청나라 사람들의 소품 70여 종 정도다. 몇 장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이토록 지나친 대가를 요구하다니 참 뻔뻔스런 일이다. 그러나 이왕 빌려온 것이니 정진사와 함께 나누어 베꼈다. 나중에 연경 책방에서 책을 구할 때 참고할 요량이다. 그러고는 시대에게 돌려주라고 보내면서 이렇게 전하라고 했다. 이런 책들은 우리나라에 다 있는 것이라 우리 영감님께서는 대충 보시고 말던거려? 시대가 돌아오더니 이렇게 전한다. 제 말을 듣더니 잠옷 계면적은 빛을 보이면서 저에게 수건 한 개를 주던데요. 2자쯤 되는 수건이다. 시롤이 말려들게 짜였는데 새 것이었다. 하고서 명성당 서목 이것을 전부 베껴 적은 것이 여기에 지금 있어요. 자, 이렇게 짧은 시간 그 물이 불어서 밖으로 더 전진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책을 읽고자 하는 이런 박지원의 그런 마음이 여기서 깃들어 있고 또 더 놀라운 것은 결혼식 전 혼수 행렬을 보면서 그 잠깐 지나치는 행렬을 어쩌면 이렇게 자세하게 그림처럼 우리가 눈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글로 써놨을까. 짧은 시간에 그의 이 연암 박지원의 관찰력을 그 통찰력을 지나가는 행렬 속에서 그 어떤 의미까지도 이렇게 다 낱낱이 적을 수가 있는가. 여기에 저는 감탄을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하 일기 한 편을 또 보았습니다. 역시 연암에게 감탄합니다. 그랄TV 윤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